창호 시공 지금 들어와 있어요. 시공하는 업체마다 뭐 좀 다른데 저희는 일단 현장마다 LG 걸 쓸 거냐 KCC 쓸 거냐 좀 다른데요. 시공법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을 드렸는데 이쪽에 보시면 홈통 있죠? 물 홈통. 이거 꼭 안으로 살려서 시공하셔라. 보이시죠? 이유는 외부에서 비가 들이칠 때 물을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천장 이런 분들이 실리콘이 떨어지거나 홈통 바깥으로 시공이 되면 이렇게 물이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물 홈통 안쪽으로 시공을 해라. 여기 기본 철칙이고요. 굉장히 시공법이 괜찮은 시공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텐 철판을 갖고 지금 됐습니다. 지금 철판을 하나 접어 갖고 외부로 물이 떨어지게끔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여기 도포를 하고 홈 딴 부분을 전부 실리콘 도포를 할 건데 이렇게 시공하면 물이 안으로 스며들 일이 없습니다. 보시면 발코니 쪽에 전부 철판을 대서 시공을 완벽 시공,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게 완벽하게 철판 접어서 지금 끝에까지 다 이렇게 시공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요번에 새로운 방법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공이 됐고요. 대표님 이렇게 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무래도 철판을 전체 끝에서 끝까지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2~30만 원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아래층에 물 떨어질 염려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이 스며서 안으로 들어올 일이 실리콘만 문제 안 된다면 없습니다. 이번에는 시공법을 좀 바꿨습니다. 고객님들이 보실 때 이 철판을 왜 댔을까 굉장히 궁금증 많이 가셨어요. 이번에 좀 철판을 대서 좀 더 퀄리티가 있는 확실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샤시 가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사 창호가 있고요. 정품 창호라 그러죠. 10년 AS에는 정품 창호가 있고 대리점 창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리점 창호 같은 경우가 조금 저렴한 게 완성창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창과 완성창이 아닌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완성창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보증을 하는, 그다음에 유리도 본사에서 직영으로 들어오는 본사 정품 창호 유리가 들어오고요. 대리점 창호 같은 경우는 유리가 사제에서 들어와요. LG 본사에서 나오는 창호하고 약 한 20%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의 갭 차이를 대리점 창호 쓰실 거냐, 정품 창호 쓰실 거냐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선택에 맡기는 거죠. 그럼 대리점 창호를 하면 네. 보증 기간이 짧나요? 1년 정도가 AS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창호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공만 정식적으로 잘 해놓는다면 물홈통 살리고 수직 수평 맞춰놓고 이것만 한다 그러면 일군 업체 거 어느 걸 쓰셔도 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전용창 쓰실 때는 발코니 전용창 써주시고요. 내부 이중창 쓸 때는 내부 이중창 써주세요. 단열이 조금 고민된다 싶으면 로이유리 사용할 때 조금 더 단열층을 높이고 싶으시면 더블 로이유리나 슈퍼 로이 같은 유리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 그럼 대리점 창호도 그 유리를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로이 유리를 쓸 때, 단열 유리를 쓸 때 조금 더 코팅이 두꺼운 걸 쓸 거냐, 얇은 걸 쓸 거냐예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시려면 인테리어 업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디 창호가 좋은지, 그리고 실제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많이 사용해본 인테리어 업체가 잘 알고 있겠잖아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적에 맞춰서 인테리어 대표님하고 상황에 맞게 샤시를 선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대신에 로이 유리, 단열 유리 쓸 때 내부까지 단열 유리를 쓸 필요는 없겠죠. 내부 이중창은 이중창만 쓰셔도 됩니다. 외부 발코니 창은 전용 발코니 창을 100% 써주시는 게 좋고요. 로이 유리 100%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내부에도 로이 유리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로이 유리 쓸 필요 없는 데는 안 써도 되겠죠. 이런 데서 가격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로이유리가 뭐가 좋은 거예요? 로이 유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창에 무조건 로이 유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외부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감봉대 안에 들어가는 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층 여기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유리가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한 장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로이 유리층이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단열을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내부에서 냉기나 온기가 나가는 게 목적이냐예요. 근데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날이 춥단 말이죠. 겨울에 남부 지역보다. 그럼 어디에다 노이 유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두께는 어떻게 맞춰야 되냐, 그게 관건인 거죠. 그러면 외부 쪽에 들어오는 첫 번째 유리에 창에 넣는 게 아니고 내부 두 번째 창 안쪽으로 로이 코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외부에서 햇빛은 자연적으로 따뜻하게 들어오고요, 내부에서 나가는 열을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술적인 면이라서 그래도 인테리어 업체 쪽에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 방충망은 일반 방충망 들어가고. 네, 여기는 일반 방충망 들어가고요. 일반 방충망이라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방충망이 미세 방충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방충망이 미세 방충망을 넣으면 먼지가 통과가 안 됩니다. 여기 다 걸려요. 그게 단점입니다. 물론 조그만 벌레는 안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먼지에 대한 게 안에서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실내 먼지가 꽤 많거든요. 그게 외부에서도 막히고 내부에서도 막히기 때문에 여기에 뿌옇게 쌓일 수 있어요. 아, 장단점이 있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충망도 고객하고 꼭 미팅 하실 때 초미세먼지 방충망이 좋으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래서 꼭 고객하고 미팅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더블 체크해서 미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